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는 저희 고용주대세공제를 계산하는 방법, 뭐 반복공제라든가 추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례는 국세상담센터에서 배포된 자료인데요. 케이스 6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그대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이제 편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생각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세무조정처럼 생각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임의로 이름을 지은 건데 여러분들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세무조정처럼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회계상 비용이 1,000원이 있었다고, 비용 계상을 1,000원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법상 비용이 500원밖에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쉽게 세무조정이라는 걸 회계상의 숫자 1,000원을 올바른 숫자인 500원, 세법상에서 인정해주는 500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무조정, 송금불산이 500원을 너무나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케이스로 회계상 비용으로 계산한 건 1,000원인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게 1,500원까지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산이 500원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세법상으로 가야 하는 비용, 이게 지금 답정너라고 많이들 하시던데 답정너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조정들을 해주는 거죠. 회계상 비용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로 보면 2018년도에 세액공제를 1,000원을 먼저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인원이 감소돼서 감소된 인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500원밖에 500원만 공제를 받았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2018년도, 여기 2018년도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2019년도 상황이 되는 건데요.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2019년도가 이제 500원이다라고 하면 2018년도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우리가 2018년도에 원래 공제를 받았어야 하는 금액이 500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 금액이 500원이었는데 5명밖에 증가를 못 시켜서 500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우리는 1,000원이나 1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보고 1,000원을 공제 받았으니까 2018년도 공제 받은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500원을 다시 추징해 가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우리가 10명을 기준으로 공제받은 금액, 그런데 만약에 감소됐다. 2019년도에 5명으로 감소됐다.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가셔가지고 2018년도 걸 추징할 건데 추징하는 금액에 대한 계산은 2018년도 1,000원, 그 다음에 2019년도 500원 요거 차익에 대해서 추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처럼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2018년도에 청년 외는 잠깐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청년하고 청년 외를 다 같이 생각하셔야 하는데 지금 잠깐 사례에서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지금 사례에서는 2018년도에 청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청년이 5명이었다라고 보면 여러분들 아무 생각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청년이 5명 증가했습니다. 한 명당 1,100만 원씩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5,500만 원 공제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서식을 작성하고 작년도 법인세를 마무리했을 겁니다. 2019년도에 와서 봤더니 아이고 4명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증가할 수도 있고 6명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5명 그대로일 수도 있고 5명보다 줄 수도 있고 2019년도에 와서 봤더니 4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청년의 숫자가 4명.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2018년도에도 4명만 공제를 받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법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러니 당신이 2018년도에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가야겠죠. 2019년도가 확정된 늘었건 줄었건 이렇게 금액이 나오면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가셔서 당신이 공제를 받았어야 하는 금액은 이게 이제 세법상의 숫자가 되겠네요. 이게 세법상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답정너
답정너 우리 답 정해놓고 할 거예요. 우리가 공제를 받았어야 하는 금액은 청년 4명, 한 명당 1,1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4,4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당신은 5,500만 원을 공제 받았으니까 다시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너는 4,400만 원까지만 공제 받았어야 돼 라고 이제 이 사람한테 하려고 하면 추징을 1,100만 원을 하면 5,500만 원 받은 사람한테 추징을 5,500에서 4,400을 뺀 1,100만 원만 추징을 하면 지금 세법상의 금액처럼 이렇게 청년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근로자가 세액공제가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1단계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냐면 2019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라는 게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감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청년분에 대해서도 추징을 계산하시고 추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고용을 유지하면 반복공제라는 걸 해주는데요. 감소 시에는 무조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청년의 케이스로만 했었는데요. 청년 외의 케이스도 만약에 근로자가 감소했다라고 보면 지금의 사례처럼 감소했다라고 보면 청년 외도 계산하셔가지고 추징을 하시고 반복공제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금 그냥 뭐 쉬운 사례에서 이제 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용이 유지된 사례인데요. 2018년도에 청년이 5명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1,1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으로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했을 겁니다. 뭐 소득세 신고라든가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했을 텐데요. 2019년도 청년이 봤더니 5명, 회사가 5명을 그대로 아주 잘 유지해줬어요. 그래서 1,100만 원씩 해서 5,500만 원.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는 이 회사는 원래 5명 기준으로 5,500만 원 받았어야 돼야 하는데 2018년도에도 5명을 기준으로 공제를 잘 받았구나. 그러니 이 회사는 추징할 세액이 없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가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세무조정 개념처럼 가실 수 있는 개념이신데요. 요건 보너스. 이제 보너스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법에서 워낙 지금 고용유지가 고용이 힘들다 보니까 청년을 이제 그 상시 근로자를 유지해줬을 경우에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작년 2018년도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그냥 한 번 더 해드릴게요라는 제도예요. 지금 길게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뭐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년도를 중소기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년을 자기가 원래 2018년도에 한번 공제 받았었고 2019년도에도 5명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5,500만 원을 그대로. 그리고 2020년도도 내년에도 해보셔야 되잖아요. 2020년도에도 청년 5명을 계속 유지해 주셨다. 그러면 한 번 더 반복공제 5,500만 원 한 번 더 해준다는 거죠. 굉장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파트에서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사례는 뒤에서 자세히 풀어볼 건데요. 일단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상시 근로자가 감소된 경우에처럼 1단계 질문을 한번 던져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시 근로자를 유지하셨습니까? 이게 상시 근로자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러겠을 때 우리 회사는요.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유지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여기 이제 세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두 번째에서 질문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액공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상시 근로자 수와 청년 수, 그다음 청년 외 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를 유지하셨다면 두 번째 한 번 더 다시 세분화해서 판단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청년의 수가 증가했나요? 증가하지 않았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청년 외 아니고 청년의 숫자만 묻고 있습니다. 세법이 문구가 법령에서 정확하게. 그러면 저희 회사는 저희는 상시 근로자 수는 유지가 되었는데요. 청년은 감소했습니다. 라고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반복공제를 해주라고 추징은 당연히 없죠. 이 사례에서는. 아까는 이제 여기 반복공제가 불가했었는데 뭐냐면 감소했기 때문에 반복공제가 불가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추징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근데 반복공제를 도대체 얼마를 해줄 거냐의 문제인데요. 청년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미안한데 청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반복공제 못 해줄 거야. 이렇게 지금
계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령이. 대신 청년 외로 받았던 금액이 있을 텐데 그건 해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는 상시 근로자도 유지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청년 수도 증가했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청년에 무조건 다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청년 외는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묻지 않아요. 상시 근로자가 유지입니까? 혹은 증가입니까? 그리고 청년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묻는 거죠. 제가 잠깐 필기를 조금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살펴본 사례 1은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일 심플하게 해놓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례 2는 고용이 유지된 케이스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냥 가장 심플하게 더 복잡하게 사례가 들어져 있으면 이해를 하시는데 어렵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된 상태를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사례 3은 고용이 증가된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청년이 이 회사가 5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면 여러분은 1,100만 원 묻고 따지지도 않고 1,100 해가지고 5,500을 공제 받았을 겁니다. 2019년도에 봤더니요. 저 지금 청년이 7명으로 늘었어요. 여기 고용이 증가된 지금 사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100만 원에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답은 이 회사는 지금 7명을 기준으로 7,700만 원을 공제 받았어야 하는 사업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증가된 케이스에서는요. 여러분이 두 개의 파트를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신호등처럼 생각하셔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고용을 유지했을 때는 보세요. 고용이 감소를 하면 지금 저희가 보면 추징을 하죠. 근데 만약에 고용을 유지했다라고 하면 반복 공제라고 해서 발생된 쿠폰 이 5,500만 원짜리라고 이미 발행해 놓은 이 쿠폰을 묻고 따지지도 않고 쿠폰 한 장을 더 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호등을 생각하면 빨간불은 좀 안 좋고 그 다음 좀 노란불은 중불이고 그 다음 이제 파란색은 좀 좋잖아요. 우리가 초록색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파란색 신호등 생각하시면 이제 신호등 좋은 거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추가 공제를 해주니까 이게 이제 고용 증가인 경우에 파란색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18년도 대비 고용이 증가한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은 고용 유지분하고 고용 증가분을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이걸 한 번에 가시려고 서식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에 계산하시려고 하면 추징액이 얼마지? 그리고 반복 공제는 얼마지? 고용 증가분은 도대체 얼마인 거야? 이거를 스스로 저 안에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생각하시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증가했다라는 건 작년 공제만큼은 그대로 있다라는 전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 유지분으로 봤을 때 작년에 우리가 18년도에 5명을 기준으로 5,500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 5명을 기준으로 5,500만 원까지는 그대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신 사례 2번하고 동일한 케이스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사례 3 고용 증가의 케이스에서는 고용 사례 2번을 그대로 한번 푸신 다음에 고용 증가분을 따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고용 유지분이라고 보면 당연히 추징되는 건 없죠. 고용 유지되어 있으니까 추징해야 될 것은 없고 이건 당연히 없고 반복 공제 당연히 물어봐야겠죠.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났고 만약에 청년도 늘어났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셔야 되지만 여기서 그냥 심플하게 그거 여기 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심플하게 노란색 신호등으로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유지해줬으면 이게 반복 유지로 바꿀까요? 유지 이렇게 했을 때 반복 공제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감소시켰어요. 그럴 때 추징이 일어난다는 거고 요거는 증가시켰다라고 보면 증가시켰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는 추가 공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보면 5명까지는 다시 유지를 그대로 해줬기 때문에 반복 공제 5,500을 묻고 따지지도 않고 작년에 저희가 18년도에 5,500만 원 줬던 쿠폰이 하나 더 있잖아요. 쿠폰 한 장을 여러분들이 더 발행해 주는 거예요. 회사로. 2019년도에도 똑같이
18년도 5,500만 원에 대해서는 고용만 유지를 하면 2019년도, 2020년도 기준으로 똑같이 5,500만 원짜리 쿠폰을 줄 거라고 그랬어요. 나라에서는. 그리고 이제 고용이 증가된 걸 찾아볼게요. 2018년도는 5명까지밖에 저희가 공제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를 5명까지 다 기준으로 놓고 그걸 제외하고 보면 제로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2019년도에 청년이 2명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나눠서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도 원래 있었던 기준만큼은 5명 기준으로 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새롭게 0에서 증가된 분만큼 우리가 증가된 청년 수만큼을 계산한다라고 보면 지금 2명이 늘어나서 1,100만 원을 또 공제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추징이 아니고 이거는 추가 공제 이렇게 해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세액공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게 2,200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고용지대 세액공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사례를 풀기 위해서 쉽게 제일 간단한 사례로 여기 이제 살이 조금 붙어지고 사례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의미구나 이런 골자를 가지고 이렇게 추징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